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 문제가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지 아니면 분담금 협상 타결의 전주곡이 될지는 미지 수위나 대미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은 작지 않다. 정부는 16일 신종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총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줄어든 국방비는 9,047억 원. 정부 부처 예산 중 가장 큰 삭감액이다. 전력운영비에서 1,927억 원,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 원의 예산이 줄게 된다. 방위력 개선비는 대부분 무기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 헬기, 광개토 3 이지스함 도입 비용 등이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조 4천억 원을 들여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13대가 국내에 들어왔고 올해 26대, 내년까지 총 40대가 도입된다. 해상작전 헬기 사업은 12대 신형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외 시험 평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쟁 기종은 영국산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과 미국산 록히드 마틴의 MH-60RC 호크가 경합 중이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은 국내 방위 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며 F-35A와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은 올해 내기로 한 일부 금액을 내년에 지불하는 방안을 두고 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약정된 무기 도입 비용을 미 정부에 건네고 미국 내 제조업체는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미 정부에서 대금을 받는데 이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정책관은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다른 재난기금 마련을 내세웠지만 이면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오해를 자제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해왔다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무기 도입을 늦추는 것을 두고 그것도 다른 재난기금 마련이라는데 미국이 트집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색깔이면 보복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기 구매 예산 삭감 발표는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무기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며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나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 예산 삭감 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방송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때문에 한국 해군에 대한 영국 측의 헬리콥터 판매 계획이 좌절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은 미국 정부가 한국인 직원의 생계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A2로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AA3 단계에서 AA2 단계로 1단계 올라섰었는데요. 이것은 무디스에서 평가는 신용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 타함으로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한국보다 2단계 낮은 A2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큰 신용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또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데이터인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이번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이후 한국은 그 대응 능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3월 말부터 급속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36회 프랑스의 38보다 낮은 수치인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여 현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한국은 일본 프랑스보다 국가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규모 진단 검사는 의료 붕괴를 일으킬 거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의 판점자주의가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자 총선이 다가오자 검사를 축소하는 한국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견제에도 큰 요동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였는데요. 40명 이상의 신규 판정자가 나오던 한국의 그래프는 이제 36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일 정도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더욱 거세져 없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정말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라는 허위 주장이 나오자 보건당국에서는 대대적인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 세간의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박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인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검사 요청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정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곧 일본처럼 방역당국에서 고의로 의사의 검사 요청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민간 의사는 조금의 의심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의 판단에 임의로 게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이미 저게다가 일각에서는 한 명이 확전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왔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부풀려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검사 통계는 배신자 신고만 취업한 것이다. 접촉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 그리고 격리 해제 전제 검사는 모두 통계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 역시 제외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때 변경업 차량이 4월 첫째 주 9,584건에서 지난주에는 7,627건 13일에는 4,12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에서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에서 직접 신고받는 의심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의심 사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만 5천 원의 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즉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의심 사례 신고에 따른 검사 시행 횟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전과 동등한 규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 4월 10일 발표 기준 대한민국은 50일마다 1621명이 검사를 받았다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6만 1216 안의 검사가 진행되어 감사 횟수가 부풀려지기는커녕 축소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칸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단박에 떨쳐내고 오히려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방역 능력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 기에 이르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중국발 위기로 인해 스포츠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는 올 스톱된 상태이며 올해 재개하기 위해 연장됐던 일부 리그들은 확산 3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떨어지자 알 체기를 무기한 연장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요백의 프로축구는 4월 3일 2019-2020 시즌 2조기 종료되었으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FA은 4월 3일까지 일정을 중단했다가 4월 30일까지 중단 연장이 있으며 이후에는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대부분 중계권만 해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또한 2014년 시즌부터 8시즌 동안 약 16조 원 시즌 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중 객관이 잡혀 있었으나 현재 MLB의 개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안정적인 통제 상황을 보여주자 미국의 ESPN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한국의 프로야구 인기비어를 미국에 중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ESPN은 미국 사유로 시청자 수만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 한국 프로야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소 한국의 프로야구는 미국에 중계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돋보이는 촬영 기법과 팬들의 응원 문화가 부각되어 미국이 스포츠 팬들